네, 이 시간에는 배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집행법상의 지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집행에서입니다. 집행에서. 그래서 집행,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주택 상가 임대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에 보면은요,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 기준 금액이 점점 이렇게 증액이 되온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그 임차 보증금의 어떤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맨 아래에 있는 건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여야지 소액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당하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요, 6천만 원 이하여야지 되고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되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또 증액이 됐고, 어느 시점에서 증액이 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된 게 이제, 그 2018년 9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이제 한 게, 요 시행 전이다.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 18일 전에 2018년 뭐 5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은요, 그 저당권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는 그때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세입자가 1억 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거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될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1억 원 이하여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억 500만 원이니까 그 사람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이 소액 보증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기준표를 봐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배당 연습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어떤 부동산이요? 이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위에 보면 배당제도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배당을 해주는데, 자, 채권자가 누가 있냐면은, 먼저 가압류 3천만 원이 먼저 이렇게 돼 있어야 등기가요. 그 다음에 의뢰 근저당 5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압에 이제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가 이제 3천이고 여기가 이제 5천이니까요. 배당해 줄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부족해요. 다 배당을 못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요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 순위자에게 그 다음으로 배당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되는데, 이렇게 가압류가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는지를 먼저 봐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가압류, 근저당, 뭐가 우선을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둘은 동순입니다. 순위가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근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압류가 되면은요, 처분 금지요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압류 이후의 처분 행위는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의 저당권이기 때문에요, 이 우선 변제권으로 가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요, 이 우선 변제권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동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동순위가 되면은요, 이 5천만 원을 안분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채권에게 비례해서 갑과 을이 받을 돈이 8천만 원인데 그중에 갑은 3천만 원이니까 8분의 3. 이게 안분하는 거예요. 8분의 5.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순위의 경우에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배당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자정까지 그 공란을 채워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요. 자, 이것도 이제 5천만 원을 배당해 줄 게 있어요. 자, 근데 채권자가 누가 있냐면은 갑의 가압류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병의 가압류 3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요, 배당해 줄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권리 순서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갑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은 동순위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압류 처분금지에 반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를 주장을 못합니다. 따라서 동순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는요, 동순위입니다. 가압류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죠. 따라서 가압류권자끼리는 동순위입니다. 저당권은 다릅니다. 저당권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으면요, 1번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먼저 배당받아요. 남는 걸 2번 저당권이 받습니다. 남는 게 있으면 3번 저당권이 배당을 받아요. 저당권은 그 먼저 설정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가압류는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끼리는 순위가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갑을병이 다 동순입니다. 갑을병이요. 그래서 요 5천만 원을요, 갑을병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분의 3, 여기도 8분의 3, 여기 8분의 2군요. 그리고 여기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금액이요. 자,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을을 기준으로 또 봅니다. 자, 을은 병에 대해서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 가압류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그죠? 근저당권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저당권 이후에 가압류니까 가압류 처분 금지에 반하지 않죠.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병에 대해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분한 이후에 두 번째로는요, 을이 병에게서 자기의 부족한 금액만큼을 흡수해 옵니다. 그래서 을은 흡수한 만큼을 배당받게 되고요. 병은 그 빼앗긴 남은 것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게 안분 후 흡수 배당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배당의 어떤 기본이에요. 예, 우리 집행법상의 배당의 기본은 이렇게 안분 후 흡수 배당. 그래서 일단 갑을 기준으로는 동순이니까 안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을이 빠져나갔으니까, 아니, 갑이 빠져나갔으니까 을을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서는 선순위니까 흡수해 옵니다. 자기의 부족한 만큼을 흡수해 옵니다. 그게 안분 후 흡수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 안에 있는 것도 계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0번까지 다 그렇게 박스 안에 있는 걸 채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요. 자, 5천만 원을 이제 배당할 게 있는데요. 자, 먼저 갑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의 가압류에 기해서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가압류를 했다가 이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압류로 전이해서 이제 경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배당은 어떻게 되냐면요. 갑이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요, 전 소유자의 소유였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갑은요, 바뀌기 전에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그냥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요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압류의 처분금지에 반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갑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전 소유자의 소유인 걸 전제로 경매를 한 거잖아요. 병은요, 을에 대한 채권자이지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만 3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아요. 그리고 남는 2천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병이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가 마치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가압류의 처분 금지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할 당시에 소유자, 그 사람의 소유인 걸 전제로 경매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요. 병은 배당을 먼저 못 받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전 소유자의 소유인 걸 전제로 경매를 했기 때문에 갑이 먼저 다 받고 남는 것만 병이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의 처분 금지요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배당재단 6천만 원, 지금 6천만 원을 배당해 줄 게 있어요. 자, 채권자가 누가 있냐면 근저당 3천만 원 갑이 있습니다. 갑이 근저당권자인데요. 3천만 원 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의 가압류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 근저당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갑을 기준으로 봅시다. 갑을 기준으로 보면 갑은 을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 가압류니까요.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죠. 자,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권이니까 먼저 설정된 갑의 근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갑은 을병 모두에 대해서 선순위니까요. 갑이 3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3천만 원은요. 이제 을병을 이제 비교합니다. 우선순위를요. 을과 병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동순위죠. 그죠? 가압류 근저당권이니까요. 그러니까 병의 근저당권은 가압류 처분 금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순위가 돼서 남는 3천만 원을요. 3천만 원을 을과 병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4번은 그런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보면은 6천만 원을 배당해 줄 게 있습니다. 갑을 병 정이 있어요. 자,
갑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을에 대해서 동순이죠. 병에 대해서요? 동순입니다. 정에 대해서요? 동순입니다.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동수니까 일단 안분하는 거예요. 갑을, 병정, 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6천만 원을 나눕니다. 그래서 14분지 4, 14분지 3, 14분의 5, 14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을을 기준으로 또 봐야 돼요. 자, 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순이죠. 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순입니다. 흡수를 해와야 되는데요. 을은 병에 대해서도 흡수해 올 수 있고 정에 대해서도 흡수해 올 수 있습니다. 더 후순위자에게 먼저 흡수해 오고요. 그래도 부족한 건 다음 순위자에게 흡수해 옵니다. 자, 병과 정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후순입니까? 네, 근저당 가압류니까 가압류권자가 더 후순위죠. 그래서 요 을은요, 요 갑은 이제 그대로고, 요 을은 먼저 정에게서 흡수해 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를 병에게서 흡수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을은 사실 3천만 원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병은 일부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정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여러분이 이거 계산해 보면은요, 이거는 뭐 금액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뭐 모든 배당은 다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 앞에 거는 약간 수업을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조금 간략화시킨 거고요. 실제 배당은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원리대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분. 그 다음에 흡수인데 흡수는 더 후순위자에게 먼저 흡수해 오고 그 다음 순위자에게 흡수해 옵니다. 근데 둘 다 순위가 같으면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흡수해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주택. 오늘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상가는요. 주택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 뭐 금액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구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것만 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주택만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주택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지 됩니다. 자, 요 주택은요. 청주 소재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인 을의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주는 기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기타 지역은 얼마가 최우선 변제였습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세입자 을은 최우선 변제는 아니다 이거야. 최우선 변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의 순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가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압류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잖아요.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한 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저당권은 동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임차권 이렇게 대항력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도 동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갑은 12분의 4, 그 다음에 을은 12분의 8을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갑, 을이요. 6천만 원 중에 12분의 4니까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12분의 8이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은요,
4천만 원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중에 반만 받은 거야. 4천만 원은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을 비워줘야 됩니까? 아니면 대항력을 계속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4천만 원 받을 때까지 계속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소유자, 낙찰받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고 이렇게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경매에서 가압류는 말소가 되고 그 이후의 권리도 같이 말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가압류 이유이기 때문에 말소가 됩니다.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 대항력이면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대항력도 같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입자다라고 한다면 전세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경매 절차에서 일부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항력을 계속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은 서울 소재 주택입니다. 서울 소재 주택인데요. 표를 보시면은 갑의 임차권이 5천만 원 보증금인데 대항력을 이제 2월 12일 날 아마 전입 신고를 했나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을의 가압류가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갑이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계약을 하고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현실에서는 좀 늦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항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택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지를 봐야지 됩니다. 자, 갑은요, 서울 소재 주택이니까요, 최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왜요? 지금 서울의 경우는 1억 1천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한이 있냐면은 그 주택이 이제 매각된 금액의 2분의 1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소액 보증이 많아가지고 최우선 변제 다 해주고 나니까 저당권자에게 줄 거 없다.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요, 주택 매각 가격이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의 경우에는 이 주택이 정확하게 얼마에 매각됐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뭐 대충 배당 재단이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간편하게 6천만 원에 매각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6천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 비용을 이렇게 좀 빼고 6천만 원을 배당할 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비용 부분을 좀 무시하고 6천만 원에 매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갑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3,700만 원인데 주택 매각 가격이 2분의 1까지가 최대 한도니까요. 갑은 3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요. 갑과 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갑과 을의 우선순위는요. 자, 이거는 먼저 을이 가압류를 한 거예요. 을이 가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갑의 우선 변제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잖아요. 그날 마치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저당권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위가 동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과 을은요, 요 남은 3천만 원을 갑은
이제 3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았으니까 3천만 원 받을 게 남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배당 받을 게 남았죠. 그 다음에 을은 4천만 원 배당 받을 게 남았죠. 그 중에 갑은 2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1천만 원이 되죠. 을은 3천만 원 중에서 6분의 4니까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최우선 변제 받은 3천만 원에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은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요. 을은 2천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은 1천만 원을 덜 배당받았죠. 보증금에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은 대항력을 계속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낙찰받은 사람이 내보내고 싶으면요, 갑에게 1천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대항력이 먼저 있었어요. 갑의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돼 있잖아요. 자, 가압류 저당권 말소하고 그 이후의 권리도 같이 말소하지만 대항력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당은 4천만 원이 받고요. 남는 1천만 원은 대항력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택의 경우에는 항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청주 소재 주택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을의 보증금은 8천만 원이니까요.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자, 을은요, 여러분 거기 표에는 그냥 확정일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대항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갑의 가압류 2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의 그 보증금 8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의 가압류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갑, 을, 병의 순위는요, 먼저 갑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갑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을에 대해서 동순위죠. 가압류, 그 다음에 확정일자니까요. 가압류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 가압류니까 동순위예요.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는 안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 병이요. 이거를 안분을 해요. 자, 그래서 갑이 이제 빠져나가면 을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을은 병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니까 이거는 세입자가 우선합니다. 마치 저당권 가압류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흡수를 해옵니다. 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판례를 보면은요. 9번 사례를 보면은요. 자, 이게 청주 소재 주택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인 갑과 병의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순위, 갑을 병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보면은요, 재미있습니다. 갑의 임차권이 6월 4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고요. 을의 저당권이 6월 5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은 당연히 이제 후순위라는 걸 알겠는데 갑과 을의 순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갑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이제 전입 신고하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입 신고 대항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 신고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를 7월 1일 날 하고 확정일자를 8월 1일 날 받았다면 대항력은 7월 2일 날 생겼죠. 그 상태에서 8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이날 바로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7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8월 1일 날 받았다면은요, 확정일자는 이날 받았지만 대항력은요, 8월 2일 날 생깁니다. 그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8월 2일부터 생깁니다. 8월 2일부터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기준인 게 원칙이지만 이 전입신고 때문에 우선 변제권 날짜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뭐 같은 날 받았다. 7월 1일, 7월 1일 받았다. 그러면 7월 1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대항력이 7월 2일 날 생기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 이 경우에 갑의 우선 변제권은요. 6월 5일 날 생겼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 6월 5일 날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을의 저당권도 6월 5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우선 변제권은 6월 5일 0시, 그러니까 대항력이 생기는 이길 0시, 6월 5일 0시부터 생긴 거고요. 을의 저당권은 저당권 등기가 되고 생겼을 테니까요. 갑이 우선해서 갑에게 먼저 배당이 6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이 을에게 배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은요. 자, 10번을 보면 10번은 청주 소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인 갑과 병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돼야 되는데요. 자, 보면은 갑은 1월 6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이제 받았고요. 을은 1월 6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8월 20일. 그러니까 병이 후순인 건 알겠어요. 그럼 갑과 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갑의 우선 변제권은요. 1월 7일 날 생깁니다. 왜? 대항력 때문에 그렇죠. 확정일자는 1월 6일 날 받았지만 대항력은요. 전입신고 다음 날이니까 1월 7일 날 생겼어요. 을의 저당권이 1월 6일 날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을이 먼저 3천만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을 갑이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번을 보면은요. 자, 갑이, 이건 이제 서울 소재 주택이네요. 자,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권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의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이제 갑과 을이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 갑이 우선 변제권은 4월 3일에 생겼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2월 10일 날 생겨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그날 바로 우선 변제권이 생긴 거예요. 을의 저당권도요. 4월 3일에 우선 변제권이 생겼죠. 따라서 동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최우선 변제 받은 3천만 원을 뺀 나머지 3천만 원은 갑과 을이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자정까지 이 배당표에 있는 오른쪽 칸에 있는 란에다가 빈 칸에다가 이 배당 금액을 계산해서 그것만 채워서 저에게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